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현대중앙은행 정책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예요. 바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와,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아이디어죠? 하지만 아주 강력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화폐금융론 전체 그림에서 보자면 이 논의는 중앙은행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정원찬 화폐금융론 교재를 바탕으로 이 흥미진진한 주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제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닥쳤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 같은 우리가 아는 그런 전통적인 무기들을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쓸 카드가 하나도 없을 때 과연 어떤 비밀 계획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맞아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이 위기는 기존의 통화정책이 가진 한계를 아주 똑똑히 보여줬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새로운 무기들이 필요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도 바로 이 새로운 무기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그럼 금리를 계속 내리다가 0%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제로금리 하한이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 금리가 0이라는 바닥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덫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슈퍼맨처럼 강력한 중앙은행이 경제라고 쓰인 이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0% 금리라는 아주 단단한 바닥에 딱 막혀서 힘을 더 쓸 수가 없는 모습이죠.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게인 금리 인하가 이렇게 딱 막혀버리는 순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바로 이렇게 모두가 절망하던 상황에서 2010년 당시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올리비에 블랑샤르라는 분이 그야말로 판을 뒤흔드는 아이디어를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금처럼 2%가 아니라 4%로 올리면 어떨까요? 바로 이 제안이 오늘 주제의 핵심,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 즉 URIT 논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의 핵심은요, 바로 이 유명한 피셔 방정식에 숨어 있어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크게 보죠. 여러분, 경제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보는 그 명목이자율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실질이자율입니다. 이 실질이자율은 뭐냐? 명목이자율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이만큼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 즉 예상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거든요. 모든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단계씩 따라가 볼까요? 첫째,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명목이자율은 0%에 꽁꽁 묶여 있어요. 꼼짝도 못하죠? 둘째, 이때 중앙은행이 우리 이제부터 인플레이션 목표를 2%가 아니라 4%로 올립니다 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4%로 쑥 올라가겠죠?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0% 빼기 4%는 바로 이겁니다. 실질이자율이 무려 마이너스 4%가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명목이자율은 0%에 그대로 묶어둔 채 사람들의 기대 심리만 바꿔서 실질적인 금리를 더 확 낮추는 데 성공한 겁니다. 기존의 마이너스 2%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이너스 4%라는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와, 이거 정말 기발한 생각 아닌가요? 저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2%에서 4%로 높아지면 물가가 그만큼 더 오르는 거니까 우리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와,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정책을 둘러싸고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 학생이 지적해준 것처럼 이 아이디어는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여러 부작용과 중앙은행의 신뢰도 문제를 걱정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논쟁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찬성하는 쪽은 위기 때 쓸 수 있는 정책 공간을 확보하는 이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반면에 반대하는 쪽은 아니다,
한번 목표를 올리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려하는 거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전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의 이 한마디입니다. 만약 우리가 목표를 4%로 올리면 사람들은 아마 그럼 6%는 왜 안 돼? 8%는? 하면서 계속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걷잡을 수 없는 미끄러운 경사길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위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2%라는 목표를 계속 고집하면서 달성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중앙은행의 신뢰를 더 깎아먹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핵심은 목표를 바꾸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바꾸는지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건 그냥 막 바꾸는 기회주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신중하게 평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라는 걸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데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 목표를 올리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바로 명목금리 자체를 0% 밑으로, 즉 마이너스로 내려버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NIRP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 비전통적인 무기, URIT와 NIRP를 직접 비교해보면서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은 수단일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두 정책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비용과 리스크의 기간이에요. 보세요. 마이너스 금리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카드인 반면에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은 한번 바꾸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시적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부작용이나 정치적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이 두 정책을 아주 꼼꼼하게 비교 검토한 버냉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리스크가 일시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아주 약간의 우위를 가질 수는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두 정책을 잘 섞어서 쓸 수도 있다는 아주 유연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때로는 너무 어렵고 현실과 좀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걸 공부하는 게 화폐금융론의 진짜 매력이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는 제로금리라는 한계 속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이라는 아이디어가 왜 나왔고 또 얼마나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화폐금융론이 때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복잡한 경제 뉴스를 스스로 해석하고 세상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 힘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